안녕하세요. 기레기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건축학개론에 관련된 테마로 두 번째 얘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건축학개론에서 자기가 사는 곳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해를 시작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을 애정을 가지고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무심코 대부분 살잖아요. 늘 익숙한 곳이니까. 그래서 이사 갔을 때 처음에는 낯설고 하니까 막 여기저기 새롭게 보이는 것들에 적응하느라고 막 그렇게 바쁘게 길도 익혀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그 주변 동네 환경에 적응하고 마트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딱 생활에 필요한 것들만 이제 둘러보다가 여유가 생기면 어디 근처에 놀러 가기도 하고 하면서 주변을 조금씩 이제 보는 눈이 넓어지면서 익숙해져 가는 것들이 이제 넓어지는 범위 안에 익숙하는 게 많이 이제 들어오죠. 그런데 그렇게 익숙하게 자기가 살던 환경 속에서 살다가 보통 사람들은 그곳을 이제 떠나갈 때쯤 되면 새로운 게 보이잖아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익숙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살 동안에는 전혀 눈에 안 보이던 것이 딱 이사 가려고 할 때 보이는 거예요. 이런데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는데 왜 여기 평소에 살면서는 못 와봤지? 왜 평소에는 여기를 안 왔을까? 이러면서 이제 의아해하면서 참 이해가 안 되네 이러면서 이렇게 주변에 가까운데 좋은 데가 있었는데 아니면 이사 가고 난 뒤에 우연히 그 동네 왔는데 못 보던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함보다 이게 이제 그 익숙하면서 약간 멀어졌을 때 새로운 게 보이는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자기가 사는 곳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이해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꼭 그 동네에서 그 환경에 자세히 관찰하면서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내 살면서 내 시각에 익숙한 것들을 다 보는 우리 뇌 구조상 그 관념으로 다 받아들여요. 뇌가 저장을 할 때는 이 뇌에서는 다 쌓인 신호, 상징으로 다 뇌가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있었던 하루의 일들 전체도 하나의 캐비넷 안에 딱 서류 파일 정리해서 뇌가 딱 저장하고 오늘 하루의 기억 전체 해서 화요일 날은 어땠고 수요일 날은 어땠고 목요일 날은 어땠고 이렇게 요일별로 날짜별로 어느 날을 기억하라 그러면 뇌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걸 뭉뚱그려 갖고 딱 하나의 파일로 딱 저장을 할 때는 상징을 하나를 탁 줘서 뭐라고 하는 뭐만 탁 떠올리면 그게 그 파일이 통째로 탁 열리도록 그 저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뇌가.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이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기억법, 기억력 향상시킬 때 상징으로 이렇게 탁탁 기억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상징만 기억하면은 다 이렇게 고구마 줄기 엮듯이 다 끌려온다라는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력, 학습법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그런 거는 뇌 구조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한 걸 기억을 안 해요. 그래서 상징만 기억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기억할 때도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면 뇌가 간편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저 사람 그럼 어떤 한 이미지를 탁 부여를 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디테일한 이미지를 추가 업데이트를 안 시켜요. 그냥 그 정보만 딱 가지고 있죠.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이런 사람 하고 마치 사물처럼 탁 선입견으로 또는 그 고정관념으로 그 사람을 탁 고정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의 상징으로 딱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집어넣으면 절대 안 바뀌기, 어떤 계기가 있기 전에 안 바뀌죠. 이 사람에 대한 인상이. 근데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은 매일 부대끼다 보니까 새로운 면들이 조금씩 나올 때마다 그게 내가 생각했던 관념하고 틀려지니까 너 왜 이거 틀려? 너 왜 이러고 있어? 난 내가 아는 네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 수정을 요구하는데 계속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럼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가시에 찔리다 보면 받아들이죠. 얘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정보를 알아가는 거예요. 익숙한 사람들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정보를 추가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그러면 단면, 한 면만 있다가 양면이 있고 다양성이 있고 여러 가지 면들을 그 사람에게 보면서 이 사람 했을 때는 저것이 다 모여서 이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친밀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다양한 면을 계속 보여줄 수 있고 그걸 내 뇌가 계속 추가 입력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건이 생겨도 그 사람은 쉽게 내가 의절하거나 헤어지거나 인연을 끊지 않죠.
왜냐하면 오래된 기억 속에 이런 면, 다양한 면들을 다 봐왔기 때문에 그래 하면서 받아들인 쿠션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일회용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단편적인 정보밖에 없잖아요. 나는 쟤를 사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뇌가 이 용도, 이런 도구로 탁 나는 이 사람은 이런 용도 외에는 만날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저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딴 걸로 드라이브를 걸고 들어오면 너 뭐야? 너는 내 인생 깜빡이 켜고 들어오지 마. 스톱. 너는 여기까지 하고 딱 단절을 하잖아. 왜냐? 내가 저 사람을 느끼는 이미지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영역 안에 이 이상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지상으로는. 그래야 내 뇌가 혼란이 안 오니까 사람을 받아들일 때 그걸 탁탁 자기 나름대로 선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도 70억 인구를 다 그렇게 이해할 수 못하기 때문에 70억 인구하고 그들하고 딱 그냥 자연처럼 딱 분류해놓고 그 중에 그럼 한국 사람 하면 또 다른 이미지. 그 다음에 같은 동네 또는 같은 학교, 같은 뭔가 그룹 그런 그 부류별로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맺어진 이미지 안에서만 그 사람들의 정의를 각각 내리면서 사물화 시키는 거예요. 도구화 시켜서 그래야만 내가 기억하기가 편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자주 또 계속 연락하는 또 다른 관계가 맺어지는 사람을 친구라고 하고 가까운 지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감대가 이제 이것보다는 내가 규정 지었던 것보다는 더 많아지니까. 그럼 이 사람하고는 더 친밀하다는 얘기는 내가 내 뇌가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 대한 면이 다양한 면들을 수용한다는 거거든요. 너는 여기까지라고 하는 상징 속에 다양한 면들을 플렉시블하게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열어주고 싶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인상 안에 딱 묶으면서 이 사람은 여기까지 하고 딱 묶으면 들어오면 불편해하죠. 왜? 나는 내가 규정 지을 때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들어오냐 이거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규정 지어지는 것들을 하나씩 관념화 시켜 놓는 게 내 구조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면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편해져 있는 관계가 됐을 때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고쳐야 되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 잘 안 고쳐질 때 지금 건축학개론의 이 이론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시 재고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이제 참 할 얘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시리즈로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자 보시자고요. 익숙한 관계예요. 익숙한 관계는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만큼 그 익숙함 속에서 규정 지어지는 하나의 그 전체적인 이미지 안에서 딱 고정됐다는 얘기거든요.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의식을 주지 않는 상태. 그래서 항상 요거로 딱 익숙해져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것들을 우리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면 한 개인을 볼 게 아니라 전체를 한번 다 보자고요. 우리가 이름을 다 지어요. 그런 사람들. 그게 상징의 기본이 이름이잖아요. 모든 것에다 이름을 붙여요. 당신, 자기, 또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호칭을 따로 붙이잖아요. 왜? 나는 당신에게 부르고 싶은 호칭은 내가 부르는 내 저장 그 심볼은 당신에게 이 호칭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김춘수 씨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면 .jpg라고 하는 파일에서 꽃이 되는 거예요. 그전엔 .jpg로서는 사물로 존재. 그 하나의 어떤 그 그림으로 밖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이름을 붙여줬을 때 비로소 나에게 와서 꽃이 되는 거예요. 그전엔 .jpg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의 파일로, 그림 파일로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름을 붙여주면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는 거죠. 특별한 의미가 되는 거죠. 이름을 붙여줄 때.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주는 작업이 상징을 부여하는 건데 그렇게 상징을 부여해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게 뇌의 기본 속성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건들과 상대들 그리고 이런 모든 그 사물들을 다 이름을 붙여놓고 그렇게 저장을 해나가는 습관이 있는데 이름을 딱 붙이는 순간 그 관념에 탁 이제 갇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관념 이상은 볼 수가 없죠. 이름을 붙인 그 관념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탁 떼고 나서 보면 그 자체를 보게 되잖아요. 사물의 그 현 상태, 그 본질의 그 자체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 사람을 대할 때나 기본 깨달음의 이제
기본이 되면 고정관념이 떨어져 나갔을 때 내가 고정관념으로 붙이고 있던 그 이미지 말고 새로운 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떼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내 인생에서 나이가 있는 분들이든 아니면 연인들끼리도 오래된 연인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활 속에서 굉장히 슬럼프에 빠지거나 내가 굉장히 활력을 잃었을 때 그거를 한번 해보세요. 이름을 떼고 보는 거예요. 명가명 비상명이라 이름을 붙인 순간 이미 이름이 아니다. 이름에 갇혀버리니까. 그래서 그 새로운 관점으로 사람을 보려고 그러면 그 의미를 내가 부여했던 상징의 의미를 떼놓고 바라보기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도 이제 새로워지고 활력이 이제 되살아나죠. 너무 신비로우니까 이제까지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니고 이제까지 알았던 내가 아니고 이제까지 내가 지냈던 내 환경이 아니니까 활력이 이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뇌는 항상 새로움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뇌는 뇌 구조가 뭔가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정보가 막 들어오면 뇌 전체가 활성화돼요. 이 생존 본능 때문에 뭔가 익숙함은 뇌 일부분만 이렇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뇌들이 활동을 안 하는데 뭔가 새로운 환경에 탁 이제 자기가 떨어지거나 새로운 걸 접하면 이 뇌가 풀 가동돼요. 모든 오감과 모든 뇌의 신경들이 다 활성화되면서 극도로 긴장 상태로 뇌가 바뀌면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빠른 시간을 통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뇌가 전체가 가동하죠. 생존 본능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가 생기냐면 별의별 게 다 뇌 분비 물질이란 분비 물질은 다 나와요. 엔돌핀, 도파민, 세라토닌 부터 시작해서 그 뇌 전달 물질들, 신경 전달 물질들이 각종 신경 전달 물질들이 다 분비되면서 뇌 전체가 풀 가동되면서 정보를 다 입수하면서 내가 그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전율이 오면서 내 몸 전체가 반응을 하면서 짜릿한 느낌을 받는 거죠. 새로운 것을 보면. 새로운 걸 대할 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첫 설렘, 썸 탈 때 항상 그런 게 좋은 게 뇌 전체가 반응하는 거거든. 그게 그 짜릿함이 있기 때문에 뇌가 그거를 못 잊는 거죠. 그래서 새로움을 항상 추구하려고 하는 게 그것 때문인데 그게 꼭 굳이 누군가를 새로 만나야만 그게 뇌 신경이 활발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 관념만 떼버리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 제거한 상태로 다시 그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다른 대상으로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느낌이 딱 되면 굉장히 새로워지는 거죠.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 완전히 달리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관념이 바뀌니까 뇌 속의 생각이 당신의 뇌피셜은 어떻습니까? 할 때 내 뇌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을 떼내는 방법은 이름을 떼는 거예요. 이름을 탁 떼내고 익숙함을 떼내고 새로움이라고 하는 그걸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나에게 새로운 활력이 돋을 수밖에 없어요. 내 세포가 생존을 위해서 풀 가동하기 때문에 그 짜릿함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생활 속에서 그걸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새로운 데 여행을 가거나 누구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하지 않더라도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이미 관념화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탁 떼고 보면 굉장히 그때부터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도 관념을 떼놓고 다르게 행동을 해보는 거. 그래서 여자들은 머리 스타일을 신경이 변화가 오면 머리 스타일부터 바꾼다잖아요. 머리 스타일 바꾸면은 뭔가 자기가 새로워 보이니까 새로운 자신이고 싶은 거지. 그래야 뇌가 새로운 자기 자신에게 또 활력을 주니까 옷차림도 바꿔보고 말투도 바꿔보고 상대에게 대하던 호칭도 바꿔보고 다 바꿔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 사람으로 새 환경에 내가 처했다라고 느껴지도록 바꾸면 활력이 돋는 거죠. 그래서 굳이 여행을 가거나 굳이 뭔가 새로운 곳에 새로운 뭔가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현실 속에서 바꿀 수 있다는 힌트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한번 여러분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축학 개론 시리즈 2탄이었습니다.